안녕하세요. 증시브리핑 한혜솔입니다. 이번 주는 이틀이나 휴일이 있어서 그런지 금요일이 엄청 빨리 찾아온 느낌이네요. 송년회에 이어서 신년회로 여전히 바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건강 잘 신경 쓰시면서 스케줄 소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월 3일 브리핑 시작할게요. 새해 첫 거래일 가장 화끈한 상승세를 보여준 건 중국이었습니다. 미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한 서명 날짜가 확정된 데다가 정부가 은행 지급 준비율 인하 카드를 꺼내든 덕분인데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어제 중국의 경기 부양을 위해 6일부터 시중은행의 지준율을 0.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지준율은 대형은행의 경우 13%에서 12.5%로 중소은행은 11%에서 10.5%로 낮아지는데요. 이번 조치로 약 8천억 위안 상당의 자금이 시중에 공급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준율 인하는 은행들이 고객들로부터 받은 예금 가운데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쌓아둬야 하는 자금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만큼 시중에는 돈이 풀릴 수 있어서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이에 중국 증시는 2018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아시아 증시를 이끌었고요. 간밤 뉴욕 증시도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에 이은 중국의 두 번째 선물에 환호를 질렀습니다. 어쨌든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한 긍정적인 대외 환경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잠깐 어제 한국 증시를 들여다보면요. 대형주가 주로 포진한 코스피는 1% 이상 낙폭을 기록한 반면에 중소형주 위주의 코스닥이 0.6% 상승 마감했어요. 또 글로벌 증시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듯한데 이 같은 상황을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해소 변수를 반영해 오르던 지수가 잠시 쉬어갈 타이밍이기도 하고요. 아직 추세적인 하락 요인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증시를 나쁘게 볼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숫자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동성이 풍부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간 소외됐던 중소형주 위주의 종목 장세가 펼쳐질 수 있다는 분석이 좀 많이 나오고 있네요. 네, 현재 오후 1시 21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도 국내 증시는 지지부진합니다. 코스피 0.1%대 강보합권, 코스닥은 0.4%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 특히 금융투자가 주식을 대규모 팔아치우면서 지수 상승을 막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 규모가 매우 큽니다. 종목별로는 흥구석유와 한국석유, SH에너지화학 등 석유화학 업체들이 미국과 이란의 갈등 심화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으로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도 여전히 안철수 테마주인 써니전자가 상승률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더 많은 종목들은 키워드로 같이 만나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 솔브레인, 장초반, 급등. 솔브레인 좀 오랜만에 듣는 기업이죠.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이후 주목받기 시작한 종목인데 규제 품목 중에서도 반도체를 깎아내는 데 쓰이는 핵심 소재, 즉 액체 불화수소,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주가도 탄력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동안 우리 반도체 또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일본산 고순도 불화수소를 사용해 왔거든요. 솔브레인은 지난해 9월과 10월 불화수소 공장 증설을 완료했고 올해부터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품질 검증도 마쳤기 때문에 곧바로 일본산을 대체해 공정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차트를 보니까 지난해 12월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해 오다가 오늘 오전에 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어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솔브레인 공주 공장을 방문해 그동안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소재, 부품, 장비의 자립화가 성과를 내고 있다. 솔브레인의 액체 불화수소 조긴 생산 능력 확충은 대표적인 성과다. 라고 발표하면서 솔브레인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고요. 소부장 기업이 든든하게 받쳐주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흔들리지 않는 산업 강국을 실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물론 솔브레인의 신증설 공장이 조기에 가동될 수 있었던 것은 화학물질 관련 인허가 등 정부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올해도 정부는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예산으로 2조 1천억 원을 편성해 대규모 투자에 나섭니다. 지난해 예산보다 2.5% 증가한 수준이고요. 이를 통해 100대 핵심 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개발부터 양산까지 지원을 강화하고 수요와 공급 기업 간 협력 모델도 확산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도체 수요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렇게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는 모습이라 올해 더욱더 큰 기대가 되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솔브레인, SNS텍, 램테크놀로지, 동진세미캠, 메탈라이프 등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브레인과 램테크놀로지는 고순도 불화수소를 생산하는 회사고요. SNS텍은 국내 유일 블랭크 마스크 제조업체입니다. 동진세미캠은 감광액 생산업체고요. 메탈라이프는 화학물 반도체용 패키지 제조업 기업으로 소부장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증시에 입성한 첫 번째 기업입니다. 올해도 소부장 업체들 선별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음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애플 사상 최고가 경신, 국내 수혜주는? 현재 시간으로 2일 뉴욕 증시에서 애플은 전거래일 대비 2.3% 오른 300달러 35센트로 마감을 하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1.3조 달러, 우리 돈으로 1,542조 원에 달했습니다. 애플은 최근 에어팟과 애플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를 중심으로 이익 구조를 다변화하면서 뚜렷한 중장기 성장성을 나타내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까지 5개의 아이폰 신모델이 출시되면서 출하량도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애플이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가자 한국 주식시장에서 관련 부품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반기 4개 신형 아이폰의 카메라 모듈 독과점 공급이 예상되는 LG 이노텍이 오늘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고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삼성전자도 함께 올랐습니다. 또한 애플의 부품을 공급하는 코스닥 부품주들 BH, 실리콘웍스, YMT도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장밋빛 가득한 애플 이펙트가 올해 쭉 이어졌으면 하네요. 네, 오늘 증시 브리핑은 여기서 마칠게요. 주말에 에너지 충전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